여러분들은 아테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민주주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모두 아테네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정작 아테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피스트들입니다. 독재자 갤론과 히에론이 물러난 이후 그리스 법정에서는 그들이 몰수했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민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 적어도 대여섯 번 법정에 서야 했고 직접 자신의 입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는 방법이 중요해졌죠. 초기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에게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소피스트들의 설득 능력은 더더욱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실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의 사이는 좋지 못했어요. 당시 주류 철학자들은 소피스트들을 궤변론자라고 깎아내렸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철학 못지않게 소피스트들의 설득 능력은 유용했고 점차 철학자들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소피스트들을 그렇게 비판하던 플라톤도 일정 부분 받아들였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과 설득 능력을 섞어 학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인류 최고의 설득술 프랩이라는 책에서는 수사학에 대해서 쉽게 풀이하면서 과거 소피스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득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사학에서는 설득을 잘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성적인 것으로 논리와 근거에 해당하는 로고스, 정서적인 것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말하는 파토스, 진정성에 대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에토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최고의 설득사항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 에토스가 청중의 마음 파토스를 이해하고 이성적 로고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로고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법정화 소피스트 학원에서 가르친 최고의 설득술은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하라 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야기를 짧고 명료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말해야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에 맞는 연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반응 없기로 유명한 스파르타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의 반응도 보이지 않는 스파르타 청중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소크라테스에게 소피스트 히피아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여, 영혼과 남자들의 혈통, 도시국가가 탄생한 배경, 그리고 모든 고대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 나는 그들 때문에 이것들을 연구했습니다. 최근 나는 스파르타 젊은이들이 실천해야 할 아름다운 행동 양식에 대해 연설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한 적절한 단어 선택,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례가 많이 들어간 담화문을 만들었습니다. 히피아스는 스파르타에서 기하학이나 산수학 같은 강의로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피아스는 스파르타 사람들의 관심과 습성을 파악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와 사례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청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청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관찰을 통해 청중들의 관심과 습성을 분석하고 청중에 맞게 연설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하기에는 에토스, 즉 진정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에토스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먼저 프로네시스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청중들은 신뢰를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노이아로 선한 의지를 말합니다. 나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같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중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아랫대로 덕망과 도덕성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 사람의 인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반감을 살 수도 있으니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청중과의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좋은 스토리텔링을 청중에 맞게 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설득 방법이라는 사실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